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한다며 택배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도 쭉 나오던데. 네, 이제 못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제 지상에는 진입하지 마라. 그리고 지하에만 와라.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 기사와 커뮤니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지난달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아이가 부딪힐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고요. 예. 지상 주차장 말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라. 지정된 좀 약간 멀찍이 떨어진 그런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 이유를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서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택배사에 이렇게 대응하라는 구체적인 당부도 적어놨는데요.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하는 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 이렇게 택배 기사들에게 대응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지침을 적어놨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한테는 불편해진 겁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그냥 물건을 쌓아놓고 가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택배사는 아예 물품을 반송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네, 애초에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아파트를 조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예. 이게 흔히 탑차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 차량이 보통 2.5에서 3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입니다. 못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진출입이 불가능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깊게 하면 그만큼 시공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고 네. 이게 시행사도 경기도도 이제 주민들과 택배사 불편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였죠. 지상 주차장은 이용 못한다, 통제한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 근데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간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다음 소식은요? 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주 특별한 접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누가 접견 신청을 했어요?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하하. 네, 오늘 이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했는데 먼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민원 서신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접견을 신청할 때 수감자와 이제 신청자가 어떤 관계인지 적어야 하는 그 공란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원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노동부를 동원해서 노동자를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왔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로군요. 그렇습니다. 접견 물론 안 됐겠죠. 네, 예약 접수가 아니었고 당일 접수였고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오후 4시까지니까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이 접견에 응했을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 뉴스는. 네, 6년 전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숨진 기자의 유족들이 시리아 정부를 고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고소? 네. 그럼 기자의 죽음에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냥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자를 살해했다, 암살했다 이렇게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기자가 누구냐면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의 기자였던 마리 콜베인인데요. 1990년대부터 분쟁 지역에서 그 분쟁 지역 전문 기자로 활약을 했던 여성 기자입니다. 네. 네, 2001년에는 스리랑카 내전을 취재하다가 수류탄 파편에 눈을 맞아서 왼쪽 눈을 잃어서 검은색 안대를 끼고 다녔는데요. 이 콜빈이 2012년에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무차별 폭격 상황을 보도한 지 몇 시간 뒤에 미디어 센터에 있다가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빈 유족은 2016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콜빈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확보가 된 게 있나요? 유족 소장에 관계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군이 콜빈을 겨냥해서 폭격을 가했고 콜빈의 사망을 축하했다. 이런 전직 시리아 정보당국 관계자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 정부가 위성전화기 신호를 통해서 기자들을 추적했다는 전직 고위 관계자의 증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